어떤 눈과 마음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이중 언어 화자들이 훨씬 더 아무래도 하나의 언어를 하는 사람보다는 어떤 점이 좋은지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. 왜냐하면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두 언어를 사용하면 되게 좋대, 그냥 굉장히 뭐 좋아진대 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몇 가지들이 있어요. 첫 번째는 당연히 저희가 이제 말하는 국제적 역량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.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그냥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그 학술대에 가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연구를 논문으로 쓸 때 영어로 하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도 다른 학자들과 제 연구한 내용을 같이 공유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, 또 제가 터크도 그냥 쉽게 할 수 있고, 또 논문도 쓸 수 있고, 그래서 훨씬 더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, 이 장이 넓어지게 되겠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심히 그때 했을 땐 이런 걸 생각하고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훨씬 국제적 역량이 높아질 수 있겠다, 이러한 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. 뿐만이 아니라 저희 학생들만 봐도 자신이 이제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한국 그냥 논문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언어로 되어 있는 논문을 찾아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풍부한 지식에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언어를 어떤 구사를 하고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제 생각에는 여러모로 이제 도움을 될 수 있다. 두 번째는 문화적 수용성입니다. 저희가 이제 이건 외국에서도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됐는데, cultural한 어떤 그 수용성, 그러니까 이거를 잘 받아들이는, 무슨 말이냐면 다른 문화권을 잘 받아들이고 또 역지사지도 잘 되고 또 다른 문화에 자기가 적응도 잘하는.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언어가 대변하는 게 그 나라의 문화이고, 그 언어를 알게 되면 그 나라권의 어떤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눈과 마음이 이제 열리기 때문에 이중 언어 화자들이 훨씬 더 아무래도 하나의 언어를 하는 사람보다는 문화적 수용성이 높다라는 연구도 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.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그 인지적 유연성입니다. 인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냥 편안하게 말하시는 분들은 이래요. 이중 언어 애들이 더 똑똑하대.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. 왜냐하면 그러면 두 언어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은 안 똑똑하냐, 그런 건 아니니까. 그래서 두 언어를 사용할 때 왜 그러한 얘기가 나왔냐면, 두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인지적 유연성, 쉬프팅을 이제 아무래도 하게 되죠. 한국어를 썼다, 뭐 영어를 썼다, 영어를 쓰다가 다시 또 한국말도 쓰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인지적 유연성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고, 또 어떤 경우 같은 경우는 막 자신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돼요. 이 언어가 이제 자동화가 되면 뇌에서 액티베이션이 막 되는데 그 순간 내가 이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언어를 써야 되는구나 하면 인히비션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굉장히 인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잘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는 굉장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. 왜냐면 저도 오랫동안 지금 25년 동안 하고 있잖아요. 이 연구라는 거는 그 결과가 어떠한 대상을 이제 상대로 어떠한 실험 과제를 만들어서 과연 이 실험이 돌아가서 연구 결과가 나왔는지,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 external validity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일반화까지 하는 데 있어서 얼만큼 있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. 이중 언어라고 해서 다 같은 이중 언어가 아니죠. 시기와 양상, 이 아이들이 언제 노출이 됐고 어떠한 방식으로 노출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 이중 언어의 variability, 제가 변이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variability도 너무 다양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, 두 개의 논문에서 나온 이중 언어 아동이 사실 그 모든 걸 대변하고 있을 수는 없고요. 그 정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중 언어 아이들, 동시적 이중 언어과 순차적 이중 언어 아동의 특징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어떠한 이중 언어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이고, 또 과제도 다양한 과제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쉬프팅만 본 과제인지 아니면 메모리만 본 과제인지, 그 안에서도 비주얼 과제인지 뭐 오디토리, 이게 너무 달라요. 그래서 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는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굉장히 조심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. 그래서 무조건 이중 언어가 더 똑똑하대는 아닙니다. 다만 요거 하나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요새도 그런 연구들이 좀 많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, 생애 주기가 이제 좀 길어졌잖아요. 그래서
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뇌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뭐 수학 문제를 막 더 풀어본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막 어떤 뭐 내용을 막 신문을 읽어보면서 막 이렇게 써본다거나 하는 행위를 합니다.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의 뇌를 조금 더 복잡하고 higher cognitive,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인지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뇌가 그냥 좀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뭔가 일을 좀 어려운 것들을 problem solving, 저희가 문제 해결이죠. 그런 것들을 하도록 자꾸 연습을 시키면 뇌가 건강해져요. 그러기 때문에 아까 치매 예방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처럼 이중 언어를 한다라는 건 하나의 언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의 언어를 계속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어떤 그 룰도 지켜가면서 하고 그 문화에 계속 적응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뇌가 더 고차원적인 인지적인 활동을 하지 않나라는 이유에서 두 언어를 사용하면 어떤 점들이 더 좋은지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